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 운전자가 취하는 조치는 그랬습니다. 1. 서로 다른 신호 또는 지시물로 따를 의무가 없다. 2. 둘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3.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답은요? 네, 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교통안전시설에 좀 더 보겠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교통 신호가 가리키는 것과 경찰 공무원이 지시하는 그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하면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 5조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신호는 빨간불인데 못 가는데 경찰은 지시하기를 통과해라 라고 했다면은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에 경찰이 어떻습니까? 교통정리를 하면서 신호와 반대되는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곳은 어디인가? 1.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2. 도로가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할 곳은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네, 4번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 2, 3은요? 이 1, 2, 3번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것은 서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이 부분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그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그래서 법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서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번은 모든 차도는 노면 전체 운전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뭐야 한다. 일시정지한다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서행해야 하는 것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런 것들은 전부 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는 원래 뭡니까? 서행하면 돼요. 서행하면 되는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인데 서행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예요.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있지 아니한데 교통이 빈번하다. 이러면 뭐해야 합니까? 일시 정지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그러면은 서행하면 돼요. 근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데 이게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면 일시정지해라. 그 본문을 그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으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안전한 운전 방법은 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서행 앞에 보행자를 먼저 보낸다.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면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보행 신호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지해야 한다.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우회전한다. 네, 복잡할 것 없이 답부터 찍을게요. 네, 보행 신호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파란불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그 뭡니까 그 횡단보도가 적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지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네, 보행 신호등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지해야 한다. 자, 이것이 법문인데요. 법문의 내용은 일시정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또 빨간불에 들어왔든 파란불에 들어왔다 바뀌어가지고 빨간불이 됐든 이런 것에 명시는 없어요. 다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횡단 방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심지어 무단횡단이다 아니다도 따질 것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분명히 맞는 답이 될 겁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시내 4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차로는 그랬습니다. 4차로에서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차로. 네. 1, 2, 3, 4차로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차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에서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다니고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왼쪽은 뭡니까? 승용 자동차 아니면 승합 자동차예요. 그럼 오른쪽은요? 그렇죠. 뭐 화물 자동차라든가 기타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다녀요. 그러면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는 왼쪽 차로다. 다만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 차로는요? 오른쪽 차로 뭐라냐면 왼쪽 차로가 아닌 것을 오른쪽 차로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가 오른쪽 차로다. 그러니까 왼쪽 차로를 확실히 정의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이렇게 있다면 이 차로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1차로에 가까운 이 차로를 뭐라고 한다? 왼쪽 차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을 오른쪽 차로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 차로는 누가 다니냐 하니까 누구누구가요?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다닌다. 그리고 이 오른쪽 차로 누가 다니냐? 승용차, 승합차를 뺀 나머지 뭐 건설기계라든가 대형 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쪽을 다닌다는 거예요. 오른쪽 차로를. 이렇게 해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구분해 두시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게 중앙선이라면 이 부분이 짝수가 아니라 홀수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반으로 나누려니까 이게 걸치죠. 이럴 때는 이것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차로는 이것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둘은 뭐예요? 이거 둘이 오른쪽 차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구분해서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가 다니고 오른쪽 차로에는 그 외에 나머지 차가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하나의 이 부분이에요. 모든 차는 잘 안 보이시니 모르겠지만 이 표에서 지정한 차로보다 오른쪽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만약에 1차로, 2차로를 다닐 수 있다면
오른쪽 차로인 3차로, 4차로까지도 다닐 수 있다. 이것이 일반 도로에서예요. 그러니까 택시는 1, 2차로를 다닐 수 있으니까 3, 4차로 오른쪽 차로니까 3, 4차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설기계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이 차는 3차로밖에 못 다닌다고 합시다. 건설기계가. 그러면 2차가 다닐 수 있고 그 오른쪽은 다닐 수 있으니까 3차로, 4차로를 다닐 수 있다. 대신 1, 2차로 이쪽은 안 돼요. 이 자기 차선에서 오른쪽 차로는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시는 원래 1차로, 2차로인 승용차니까 1차로, 2차로를 다닐 수 있는데 그 오른쪽도 다닐 수 있다 있기 때문에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를 다 다닐 수 있다. 어디에서요? 네,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는 또 달라요.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볼게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그랬습니다.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대강 감으로 들어오시긴 하죠. 네, 답은 4번이에요. 네,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합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인데요.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본 것은 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 일반 도로를 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고속도로를 보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도 2차로의 경우, 여기 2차로의 경우와 3차로 이상인 경우가 나뉘어져요. 자, 고속도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고속도로면, 이게 이제 중앙선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중앙선이에요. 그러면 2차로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2차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이 좌측의 1차로는 무조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추월 차선이에요. 고속도로는 무조건 한 차선이 추월 차선을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추월 차선이면 모든 차는 이게 주행 차선이 되는 거예요. 이 2차로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는 1차로로 가고 2차로는 그 외의 모든 자동차가 주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면 어때요? 이거 하나는 추월선. 그리고 이 나머지는 모든 차의 주행선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3차로 이상의 도로예요. 3차로 이상의 도로. 일단 3차로를 한번 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중앙선인데 하나, 둘, 이렇게 3차로라고 합시다. 그림 쪽으로. 그러면 이 1차로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1차로는 추월선. 안 써지네요. 추월선이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죠. 하나, 둘, 1차로 하나 제하면 세 개면 이걸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뭐예요? 왼쪽 도로, 이쪽은 오른쪽 도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를 갈랐다면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차가 다녀라. 그리고 왼쪽 차로는 승용차고 승합차. 승용 승합차는 왼쪽 도로다. 그 외에 나머지 도로, 나머지는 다 어디다? 오른쪽 차로로 다녀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볼게요. 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앙선이에요.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 이 1차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추월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 도로. 이거는 오른쪽 도로. 그러면 승용차 승합차는 왼쪽 도로로 다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오른쪽 도로로 다녀요. 그래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니까 여기가 2차로죠? 요게 요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다녀요? 그렇죠. 승용차고 승합차. 그래서 승합차예요. 답이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나오면 여기고 나머지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다 어디로 다녀야 돼요? 여기 요 3차로 맨 끝에 있는 이쪽으로 다녀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녹지 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최고 속도와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에 각각의 속도는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자, 녹지 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 그리고 거기서 최고 속도는 얼마일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제한을 이제 있죠.
그때 속도는 얼마이겠느냐 이거예요. 일단 녹지 지역, 일반 도로죠. 녹지 지역의 편도 3차로에서의 최고 속도가 얼마입니까? 예, 이게 지금 바뀌었죠. 4월 달부터. 우선 제가 답부터 찍고 갈게요. 최고 속도 80km고 가시거리가 100m니까 50% 감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40이 되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더구나 바뀐 거죠, 이번에. 아주 쉽게 말하면 바뀐 것이 우리가 5060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도로가 50km의 시속, 그리고 좀 빠른 것이 60km인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80km까지가 될 수 있어요, 시속이.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도로는 50km예요. 근데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의 그 도로는 50km예요. 그리고 그 외에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곳 이것이 60km예요. 그런데 이 주, 상, 공 외에 여기서 외의 일반 도로인데 뭐냐면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논밭이에요. 무슨 평야 논밭이에요.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이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도 2차로 이상이에요. 1차로, 2차로. 이런 데서는 얼마까지 달릴 수 있다고요? 80km까지도 달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50km고 특수한 경우 60km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이면서 뭡니까?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 이런 도로에서는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감속을 한번 볼게요. 20% 감속하는 경우와 50% 감속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20% 감속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이하가 미만이 쌓인 경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젖어 있다 또는 눈이 20mm 미만 쌓여 있다 이러면 20% 감속이에요. 최고 속도가 100km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80km가 최고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50km 감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밖에 안 보여요. 이런 때는 50% 감속입니다. 노면이 얼어붙었어요. 결빙입니다. 50% 감속이에요. 눈이 20mm 미만 쌓였어요. 이상 쌓였어요. 20mm 미만은 20% 감속이고 20% 이상 쌓였으면 몇 프로예요? 50% 감속.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다시 볼게요. 자, 녹지 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최고 속도와 가시거리가 100m이다. 자, 녹지 지역에 그랬으니까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편도 3차로니까 2차로 이상이죠.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가 80km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최고 속도는 80km예요. 그러면 이거죠? 답은 이건데, 자,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그러면 50% 감속이에요. 그러니까 80km에서 50% 감속이니까 40km예요. 그래서 묻기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각각의 그랬더니 최고 속도는 이거고 50% 감속한 건 이거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다음 중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아까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 어떻습니까? 적정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는 80km. 이것이 답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고속도로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자세히 보고 외워두셔야 돼요. 자, 고속도로에서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데 중앙선이고 고속도로인데 1차로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죠. 1차로밖에 없어요. 이런 데는 뭐예요? 최고 속도가 고속도로인데 80km.
시속 80km예요. 1차로밖에 없으면. 자, 고속도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최고 속도는 80km예요. 최저 속도는 다 50km예요. 어느 것이. 자, 그리고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나 또는 위험물 차량, 이런 차량들은 이 고속도로에서도 80km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밖에 없으면 무조건 80km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이다. 여기에 중앙선이고 이렇게 2차로 이상이다. 1차로, 2차로. 2차로 이상 또는 3차로, 4차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시속 100km가 최고 속도고 50km가 최저 속도고 시속 100km인 경우에도 그렇죠.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나 특수 자동차는 80km가 최고 속도예요. 그런데 특수하게 지정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경찰청장의 고속도로에 지정한 구간 이런 데는 120k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5톤 초과 차량이나 특수자동차는 그때는 90km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최고속도 100km, 그 다음에 1.5톤 초과는 80km. 특별히 지정된 곳에서는 120km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90km까지 뭐가요? 예, 특수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는 90km까지 갈 수 있어요. 최저 속도는 어느 경우나 50km.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셔야 합니다. 8번입니다.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감속도는 그랬습니다. 노면이 얼어붙었다. 아까 보셨죠? 결빙했다. 얼어붙었다. 몇 프로 감속이에요? 네, 그렇죠. 50% 감속이에요. 노면이 뭐갑니까? 비가 와가지고 젖었다. 젖었으면 몇 프로예요? 그렇습니다. 20% 감속이에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한번 볼까요? 50% 감속하는 경우가 뭐예요? 노면이 결빙, 얼어붙은 경우. 또요. 눈이 어때요? 20mm 이상 쌓인 경우. 그렇죠? 가시거리가 폭우나 이런 거에서 가시거리가 어때요? 네, 100m 이내인 경우. 이런 경우는 50% 감속이에요. 네,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근데 비가 젖었다. 20% 감속. 눈이 20mm 미만이다. 이때는 20% 감속이에요. 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감속도. 노면이 젖었다. 얼마라고요? 네, 맞죠. 20% 감속. 20% 감속입니다. 자,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 운행하는 경우는 노면이 얼어붙었다. 몇 프로 감속이에요? 50% 감속이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다. 몇 프로예요? 예, 50% 감속해야 돼요.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예, 이게 20% 감속이에요. 안개로 가시거리 100m 이내가 됐다. 이게 50% 감속이에요. 그럼 답은요? 그렇죠.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0% 감속. 예, 조금 잘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의 최저 제한 속도로 맞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차선이든 2차선, 3차선이든 무조건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 속도는 몇 킬로예요? 네, 그렇죠. 50km입니다. 시속 50km가 최저 제한 속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 중에 주 출입문, 그렇죠? 출입문으로부터 중심 반경에서 몇 미터 이내로 지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300m죠. 교문으로부터 300m 이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지정 속도는 얼마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시속 30km.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지정 속도입니다. 시속 30km. 자, 14번입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그랬습니다. 자,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아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답은요? 그렇죠. 고속도로죠. 여기 3차로는 고속도로입니다. 2차로 주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답부터 찍으면 승합자동차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게 고속도로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중앙선입니다. 그러면 1차로, 차로. 그래서 1, 2, 3차로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뭐냐 그랬어요. 1차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추월선입니다. 앞지르기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왼쪽,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은 승용차, 승합차가 다니고 오른쪽은 그 위에 차량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 2차로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승합차 아니면 승용차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해를 해 두십시오. 여기서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그랬습니다. 아까 보셨죠?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최고 속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여기가 중앙선이에요. 이 중앙선이고 1차선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오는 차고 여기 이렇게 가는 차. 자, 편도 1차로예요. 그러면 최고 속도가 얼마라고요? 네, 80km죠. 최고 속도는 80km입니다. 1차로는요. 네, 이 부분도 잘 안 되신 분들은 꼭 확인을 다시 해두셔요. 편도 1차로는 뭐라고요? 80km가 최고 속도라고요. 16번입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의 적용이 다른 자동차는 단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자,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 그런데 지정 고시한 이 부분은 뭐예요? 최고 속도 120km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보통의 고속도로인 최고 속도 100km인 고속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속도로에서 적용이 다른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편도 3차로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중앙선이고 1차로, 2차로, 3차로 그래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추월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왼쪽 도로, 이게 오른쪽 도로예요. 자, 왼쪽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승용차, 승합차예요. 그리고 오른쪽 도로는 그 위에 자동차들이에요. 그러면 자, 근데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어느 쪽하고 합쳐져요? 이쪽으로 가요. 같이 다녀요. 이쪽을 다니는 것은 뭐예요? 1.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걸 화물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화물 자동차에서도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짝을 이쪽으로 냈죠? 그걸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거, 적용이 다른 것, 그랬으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예, 여기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여기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을 다니는 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짝이 맞는 건 이렇게 되고 이게 다른 것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상에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몇몇 타에서부터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우회전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몇 메타 전서부터 진로 변경 신호를 깜빡이를 넣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100m입니다. 100m. 18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거리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안전거리 그러면 이런 거 복잡한 거 뭐 이거 다 눈속임 하려고 나온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어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이것이 안전거리로서 확보돼야 돼요. 이게 안전거리 의미예요. 그럼 이건 무조건 이 답을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가 이런 걸로 나오면 이건 다 눈속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예, 안전거리에서 몇 미터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지키는 건 뭘 지켜야 돼요?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내가 충돌을 피하고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안전거리예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네, 이게 법문의 내용 그대로니까 그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피부 좌회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녹색의 등화시 피부 좌회전 표시 또는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일 때도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할 수 있다. 전방이 녹색 등화 시에도 좌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이겠죠. 좌회전 중에 전방에서 오는 승합 자동차와 충돌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 녹색 등화를 보고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화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의 책임은 없다. 자, 이 경우에 답이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답부터 찍고 한번 가볼게요. 녹색 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 또는 표지가 있는 곳은 좌회전할 수 있다. 답은 맞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것 같아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선 푸는 열쇠는 이거예요. 녹색 등화라는 거예요. 근데 녹색 등화면 우리는 다 알죠. 직진하고 녹색 등화에서는 직진하고 우회전할 수 있어요. 직진하는 차는 직진도 가면 되고 우회전하는 차는 우회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뭐예요? 직진 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 2에 이 법에 도로교통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란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파란불을 보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위반은 될지라도 신호 위반은 아니다. 신호는 지켰잖아요. 녹색 등화 시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신호는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황색 등화가 켜지면 어떻게 다니지 아시겠죠? 이미 들어간 차는 빨리 빠져나가고 아직 안 들어갔다면 정지선에서 서야 되는 것이 황색 등화예요. 적색 등화는요. 반드시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황색 등화의 전멸은요. 황색 등화가 깜빡하고 전멸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서행하면서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색 등화가 전멸할 때. 근데 적색 등화가 전멸할 때 뭐냐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시 정지한 후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황색 등화의 전멸과 적색 등화의 전멸은 차이가 있어요. 황색 등화가 깜빡하면은 그냥 주의하면서 가면 돼요. 서행하면 돼요. 근데 적색 등화가 깜빡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주의하면서 가라. 이 차이점이에요. 일시정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황색 등화 깜빡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주의하면서 가면 돼요. 서행하면. 근데 빨간불이 깜빡 이렇게 전멸해요. 신호체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서서 정지한 다음에 살피고 그리고 다시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봐두십시오. 자, 20번입니다. 앞차를 앞지르게 할 때 속도로서 알맞은 것은 속도와 무관하다. 자동차의 경제 속도 내에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 내에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해당 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 내에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네, 정답은요? 그렇죠.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의 제한 내에서 앞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지르게 하려면 어때요? 그 차보다 속력이 더 빨라야만 앞지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도로 자체가 100km가 최고 속도다 그러면 그 최고 속도의 제한 내에서 앞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